자장을 하시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큰 학회에서 프레지덴셜 렉처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좀 거창하게 하긴 했는데 김현병과 24년과 최근 이슈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벌써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연수를 가서 김현병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간지가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98년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연수를 하고 왔고요. 그때 연수를 갔을 때는 사실은 이제 또 수면 클리닉을 한다고 조금 이제 민현투병원에서 수면 랩도 있었고 불면증 환자들 몇 명 이렇게 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납졸림증 기면병 환자는 사실 한 명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스탠포드를 갔는데 가보니까 불면증 환자도 있었고 여러 이제 불이의 환자들이 있었지만 특히 더 낮에 졸린 환자들이 왜 낮에 졸린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면병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들, 수면호흡장애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기면병의 아카데믹한 내용보다는 제가 그냥 24년 동안 해왔던 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면병과 관련된 진단이라든지 또 병인론,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제가 오지혜 선생님이랑 같이 심평원 자료를 갖고 기면병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은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스탠포드의 수면 클리닉에 연수를 갔을 때는 사실 크리스찬 김민호 교수가 제 연수 지도 교수님이셨고 저는 이제 클리닉에 나가서 이제 클리닉에서 배우는 거였는데 그래서 한 700m 떨어진 곳에 기면병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하루는 이제 기면병 센터를 가서 그때 이제 민혜 교수가 여기 있어서 만나고 인사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여기 와서 기면병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또 어떤 기면병 관련 자료를 저한테 줬고 또 그런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제가 귀국할 무렵에 1999년 7월에 귀국을 했는데요. 6월달에 스탠포드 기면병 센터에서 이제 기면병의 유전자를 발견한 것을 세일이라는 잡지에 냈는데 이제 하이퍼백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국을 해서는 2002년도에 민여 교수를 처음으로 초청을 해서 기면병의 원인이 이거다라는 것을 KBS MBC 뉴스 9시 뉴스에서 소개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기면병 환자들이 그때만 해도 기면병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였으니까 기면병 환자들이 전국에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여 교수가 왔을 때 그 일회 간담회를 기면병 환자하고 보호자들을 같이 간다는 걸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1년에 2차례씩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간담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했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면병 환자협회를 2007년도에 결성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 기면병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시아 기면병 과수면증 협회를 창립해서 코엑스에서 창립 학술대회를 했고 2018년도에 보스턴의 인터내셔널 널백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고 최근에는 오렉슨 아고니스트 이상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김민호 교수님인데 저희 연수대 지도 교수입니다. 사실은 현대 수면의학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고 또 한국 수면의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또 한국
지도자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김현병 환우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아시아 수면학회 때 환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요. 민혁 교수 또한 한국에 자주 초청해서 학회에 참석을 했었었는데 여기 이제 김현병 환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한 회장이고 여기 없는 교수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7월달에 또 한국수면학회에서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혁 교수와 같이 쓴 것도 있고 제가 쓴 것도 있지만 여러 김현병에 관련된 논문을 좀 썼고요. 오른쪽에는 좀 더 좋은 논문집의 실리, 저는 슬립 잡지하고 또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렸던 논문들입니다. 저희 데이터가 기여를 해서 사실 김현병의 유전자들 13가지를 발견을 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특히 이제 TRA, T셀 리セプタ 알파라든지 비타 알파의 11 이 유전자를 발견할 때는 저희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 13가지 유전자는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김현병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을 서포트를 하는 유전자들입니다. 김현병 환자 보호자 건강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민혁 교수님 오셔서 시작을 했지만 그때 저희 스텝이셨던 한재희 교수님이 이런 희귀 질환을 하려고 그러면 좀 환자 보호자 모임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간식 같은 것도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병 환우협회 2007년도에 한 15년 됐는데 그때 한 몇십 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회원수가 6,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우협회하고 학회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희귀 난치성 추정을 한다든지 대개는 현역으로 갔었는데 김현병 진단을 받으면 공익으로 갈 수 있는 징병검사 기준을 개정을 하게 됐고요. 또 아주 심한 사람들, 털적발적이 심하다든지 치료에 반응이 없다는 사람들은 군대 면제까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2021년도에 김현병 환자들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항에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장애를 판정한다 이렇게 이런 조항이 있어서 김현병이 심하면 장애를 줘야 되는데 김현병 플러스 정신병적인 증상이 동반이 돼야지만 그 장애를 주게 돼 있어서 여기 이제 걸려서 장애 판정을 못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김현병 가슴연장학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학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제가 2002년도 귀국하고부터 아시아의 김현병을 하는 교수들과 같이 매년 아시아 김현병 심포지움을 학회 때마다 만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재즈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던 질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의 혼혈이시고 이제 의사였는데 이제 마케팅 부사장을 하고 있었던 그분이 그냥 심포지움만 하지 말고 학회를 하나 결성을 하는 게 자기네가 스폰서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학회를 창립을 하게 됐고요. 매 2년마다 학술 대회를 하기로 해서 저희가 코엑스에서 처음 했고 2년 후에 2019년도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이해대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내년도에 요코하마에서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아시아의 교수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2018년도에 인터내셔널 날크랩 심포지움, 이 세계 김현병 학회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김현병 심포지움을 누군가가 호스트를 해서
그 오가나이저하고 뭐 스폰서까지 다 구해서 한 200명 정도를 초청하는 그런 심포지엄이었는데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기면병을 하는 그 교수들을 다 초청을 하고 인바이트를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심포지엄을 계속 하고 토론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그 기면병의 이제 이슈가 되는 몇 가지들이 진단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치료적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기면병 환자들은 대개 낮에 졸립다고 해서 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 탄력발작이라든지 수면마비, 인명감각, 야간수면장애 해서 5가지 증상을 기면병의 5대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3가지, 탄력발작이나 슬립 파라리시스, 히프나고틱 할루시네이션은 렘수면과 관련된 렘수면의 이상이 이제 깨어있을 때 나타난다 해서 렘수면과 관련돼 있다고 하고 치료를 할 때는 렘을 억제해주는 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증상은 물론 이제 낮졸림증이 있어서 병원에 오지만 그 환자들이 탄력발작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는데 그 이유는 탄력발작의 유무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병의 경과라든지 실제 제네틱한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구동이 될까? 저희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였는데 그 진료실 홍승철 교수에게 외래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잠에 취한 듯보이는데요. 기면병으로 인한 탄력 발작이 나타난 겁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탄력발작이 나타나서 환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회복됐습니다. 환자는 굉장히 심한 탄력 발작이 있는 환자였는데 이제 거의 중간에 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벤나팍신도 풀도즈까지 225ml까지 썼었고 그런 대로 컨트롤이 되던 환자였는데 약을 중간에 끊고 병원에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이제 탄력 발작은 웃거나 또 화를 내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심지어는 이제 아주 반가운 사람을 볼 때 감정 반응이 선행하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건데 그래서 이 환자는 뭐가 트리거를 했나 봤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병원에 와서 저를 보고 반가워서 이렇게 탄력 발작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탄력 발작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인데 우리가 그냥 그 탄력 발작을 검사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탄력 발작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목격을 하면 좋은데 이 히스토리를 갖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탄력 발작을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ICSD-3 진단에 보면 그 탄력 발작이 있는 기면병을 1형 기면병, 없는 기면병을 2형 기면병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앞에 데피니트 카타플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ICS-2에서는 탄력 발작이 있는 그 위드 카타플렉스가 있고 없는 위다웃 카타플렉스가 있는데 그 위다웃 카타플렉스의 또 조항을 보면 에이티피컬한 탄력 발작은 탄력 발작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웃을 때 몸에 힘이 빠졌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참 웃고 나면 좀 힘이 빠져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탄력 발작이냐. 그래서 탄력 발작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물어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든하게
그 몸의 힘이 완전히 많이 빠지는 것을 본인이 느껴서 실제 탄력 발작이 있는 환자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디스크라이브를 굉장히 잘 하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환자는 힘이 빠져서 고개를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도 받지 못하는 여사. 기면병을 앓고 그때는 혼자 왔었어요. 그래서 따님한테 전화해서 모시고 가라고. 교수에게 외래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잠에 취한 듯 보이는데요. 담배 안 먹는. 탄력 발작이 그래서 이제 1형하고 2형하고 나누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탄력 발작이 있으면 1형, 탄력 발작이 없으면 2형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형 기면병을 보면 이게 하이퍼크레틴은 거의 감소돼 있고 110여로 떨어져 있고 HLA DQB형 국립공인은 이제 90%의 양성을 보이고 유전적인 소인이 꽤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2형 기면병은 HLA DQB형 국립공인 양성이 40% 정도뿐이 나타나지 않고 또 뇌척소의 하이퍼크레틴 검사를 대부분이 정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참 전에 했던 연구인데 탄력 발작이 있는 기면병 환자 79명의 하이퍼크레틴하고 HLA DQB형 국립공인을 재는데 그 유전자는 92%에서 양성이었고 하이퍼크레틴이 떨어져 있는 게 91%,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런데 탄력 발작이 없는 기면병은 글쎄 반 정도 40%, 45%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5년마다 그 삼정 특례 때문에 반복해서 PS 제어가 MSLT를 나라에서 다시 재검을 하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1형 기면병은 반복된 MSLT에서 한 93% 정도가 진단 기준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MSLT고 거의 차이가 없게 소련도 2회 이상 나오고 인슐린 레이턴스도 8분 이내로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2형 기면병은 반복해서 해보니까 한 반수 정도만 진단 기준에 합당하고 반수 정도는 진단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제시를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트로티라는 교수인데 여기서 보면 아주 더 탄력 발작이 없는 기면병, 2형 기면병 환자의 15명 중에 반복적으로 MSLT를 했을 때 5명만 그대로 타입2로 나오고 10명이 다른 진단이 내려질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많은 기면병 센터에서 수면센터에서 자기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환자들은 어떤가 하고 보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보니까 이제 58명은 1형 기면병, 1형 기면병 환자들은 사실 이게 인터벌이 한 7년, 8년 되거든요. 8년 후 평균. 그래서 8년 후에 검사를 두 번째 검사를 한 걸 보니까 93% 정도에서 그대로 이제 MSLT 결과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한 7% 정도는 이대 되살았습니다. 노말 쪽으로 갔고요. 2형 기면병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25명 중에 12명만 그대로 기면병, 2형 기면병으로 유지가 될 정도의 진단 결과 검사 결과를 보이고 나머지 13명은 이대 되살았습니다. 또는 노말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1형 기면병은 탄력 발작도 있고 해서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2형 기면병은 단지 수면, 낮에 졸리다라는 증상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낮에 졸린 여러 가지 컨디션들하고 감별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insufficient sleep syndrome, shift work, 그다음에 face delay, 일주기 리듬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납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면 장애하고 감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병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HLA가 기면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1982년도에 그 일본 혼다 교수 팀이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90% 이상에서 기면병 환자의 90% 이상에서 HLA DR2가 양성이다. 근데 그 후에 스탠퍼드에서 HLA 디큐비안 공유공이가 그 모든 인종, 그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기면병인데도 불구하고 HLA DR2는 낮았고 HLA 디큐비안 공유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HLA 디큐비안 공유가 좀 더 기면병의 특별한 특이한 유전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HLA 관련 질환들이 대부분이 오토이민 디소더이기 때문에 기면병도 어떤 패서피지올로지에 인면 시스템이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퍼드에서 99년도에 진토날 웹스라고 해서 이제 카바로 셀의 카바로 나왔었는데 이제 탄력 발작을 보이고 있는 그 스탠퍼드의 그 동물 모델 그 도베르만입니다. 지금 탄력 발작의 눈은 여기 보면 살짝 뜨고 있고요. 그 의식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슬끈이 떨어지니까 축 늘어져서 지금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캐나이 날크럽스의 원인이 하이퍼크레틴 리셉터 2 진의 뮤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 이런 비슷한 연구를 했던 팀이 있었는데 텍사스 그룹에 그 키멜리라는 교수하고 이제 야나기사와 여러 컨소시엄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쥐를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쥐의 그 하이퍼크레틴 펩타이드를 딜리션을 시켜서 기능을 못하게 하니까 페노타입으로 기면병처럼 증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사실은 보면 그때 99년 6월에 그 캐나이 날크럽스가 셀에 발표가 됐는데 바로 이어서 7월달에 뮤라이 날크럽스에 대한 논문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면병의 원인은 그 하이퍼크레틴 올렉신 시스템에 디펙트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는 이 팀에서는 하이퍼크레틴을 쓰지 않고 사실은 오렉신을 썼는데 저는 이제 하이퍼크레틴과 오렉신이 같은 물질이죠. 바로 다음 해에 이제 란셋의 그 세이저 니시노라고 스탠퍼드 그 기면병 센터에 같은 팀원인데 그 사람이 그 기면병 환자의 그 하이퍼크레틴을 측정을 스파이럴 탭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컨트롤 그룹은 268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인데요. 200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기면병 환자들은 굉장히 낮아서 40 이하로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프리프로 하이퍼크레틴 레시드 RNA를 보면 컨트롤로도 날크럽스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제 HLA 그 기면병 자체가 오토이뮨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알게 되긴 했는데 어떤 증거를 찾기가 힘든 게 엔티바디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로 오토이뮨이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나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나오면서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됐습니다. 신종플루는 2010년도에 이제 유행을 하고 2009년 10년도에 2,8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코로나에 비해서는 훨씬 약한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에서 그때 이제 유행을 할 때 기면병 환자들이 이제 급증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핀란드에서는 이제 백신을 맞은 신종플루의 백신을 맞은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에서 17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에서 애니얼 인시던스 레이트보다 17배 이상 늘어났다 발병률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이제 쓴 그 백신은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었는데 판덴믹스 백신이라고 결국은 스탠퍼드에서 다시 이런 백신이 이제 날것을 어떻게 트리거를 하는데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신종플루에 이제 감염이 되든지 백신에서 그 에이전트가 들어가면 이제 엔티진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T셀이고 이게 이제 T셀 리세터 알파라는 그런 리세터고 여기는 HLA인데 여기에 이제 끼어서 그 T셀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통해서 마크로파지로 가서 결국 라테럴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그 하이퍼크레틴 세포를 이제 파괴를 시키는데 사실 여기 보면 하이퍼크레틴 세포의 일부 여기 이제 파랗게 되는데 이게 그 신종플루의 그 항원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하단다. 빨간 거랑 파란 게. 그래서 여기에 끼어가지고 또 마치 이게 인펙셔스 에이전트인 것처럼 작용을 해서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결국 자가면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하이퍼크레틴 파괴를 한다. 이런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분자적 구조가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몰레큘라 미미크리라고 해서 여러 군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평원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건데 최근에 이제 오 대생이 관심이 있어서 같이 했었는데 10년치 신평원에 이제 김현병으로 G474로 등록된 환자들 8,71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항우울제의 복용 유무에 따라서 이제 1년간 유무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코모비티들을 봤는데요. 그 HLA 관련 자가면역 여기 보면 뭐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라든지 류마토이스 아트라이티스, 쇼그레임 신드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것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고전적인 치료, 클래시컬하게는 저희가 이제 항우울제는 탄력 발작에 또 스티뮬런트는 그 각성 납전류증에 쓰죠. 대개는 스티뮬런트는 도파민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항우울제는 이제 그 REM 수면을 억제하는 작용이 그 아드레날직 시스템하고 세로토닌 시스템을 강화시키면서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제 기존이 다른 약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와킥스라고 해서 이거는 히스타민을 증가시키는 약제죠. 그래서 도파민보다는 히스타민을 증가시키고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는 이제 오렉신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해서 결과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는 한 가지로 납전류증뿐만 아니라 탄력 발작 증상도 같이 호전을 시키기 때문에 환자들이 비교적 간편하게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와킥스의 작용은 히스타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의 작용을 해서 REM 수면을 억제시키고 그래서 탄력 발작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 저희 임상에 참여했던 오렉신 아고니스트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인데 탄력 발작이 굉장히 심한 일형 김해병 환자 32세 남자 환자였고요. 지금은 PH의 소련이 보입니다. 여기 MSF에서 1.3분 4회 소련을 보였고요. 이제 이 약에 대해서 만든 994 프로토콜로 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약의 효과를 볼 때 약이 얼마나 각성을 잘 유지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MWT가 있죠. 그래서 메인티넌스 오브 웨이크풀리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약이 효과적으로 각성을 시키는지 MSF랑 거의 비슷한데 자지 말라는 인스트럭션을 하고 이제 되는 거고 이건 한 40분 정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약물 투여 전에 2분 만에 잠이 들었죠. 그 오렉신 아고니스트를 투여하고 나서는 40분 후에도 계속 잠이 들지 않아서 각성을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환자들 6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자기가 먹어본 약들 중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빨리 출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아직도 김현병인지 모르고 병원에 못 오는 환자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이제 김현병을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 일반 의사들은 김현병을 진단하는데 탄력 발작이 뭔지 또 김현병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말씀드렸지만 장애 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